여기가 최저점일 가능성은 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빠질 수 있는 거냐? 저는 더 빠질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서 뭐 무지막지하게 빠질 가능성은 높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최저점이 아닐 가능성은 높지만 요 근처가 바닥 근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이 어딘가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최고점 대비해서 이제 한 20% 정도 빠졌거든요. 매집량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고래들이 지금 많이 축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좋은 신호이긴 합니다. 항상 이렇게 축적이 일어난 다음에 급등했고.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1월 4일 오전 8시 41분입니다. 지금 오늘 좀 하락이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좀 세게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은 한 3.5% 정도 빠졌고요. 이게 24시간 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24시간 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한 3.5% 빠졌고요. 이더리움 많이 빠졌어요. 한 8%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3,500선까지 밀렸습니다. BNB도 8% 정도 빠져서 1,000달러가 깨졌습니다. 1,000달러를 그동안 단단하게 지켜줬었는데 1,000달러가 깨졌고요. XRP도 아주 많이 빠졌죠. 3,400원대까지 빠졌는데 3,000원 선은 아직 깨지진 않았습니다. 뭐 깨질지 안 깨질지 모르겠고 지금은 계속해서 좀 조정이 세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XRP는 여기 한 5,000원 선을 못 넘고 지금 좀 빠지는 중이거든요. 이게 5,000원 넘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전반적으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이더리움도 5,000원은 아니지만 5,000달러를 못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힘들어하고 있어요. 솔라나가 좀 많이 빠졌어요. 다른 거는 메이저 알트들 한 8%선 빠졌는데 솔라나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166불까지 빠졌고요. 아쉽게도 뭐 일봉상으로는 상다가 안 나왔고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 조금 200달러 선까지는 회복할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 뭐 그건 지켜봐야죠. 지금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쪽은 대부분 4시간 봉 상단은 좀 나와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상다가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일봉상으로는 아직도 좀 더 빠질 여지가 있어 보여요. 4시간 봉 상다가 약하게 좀 강하게 나온 건 아니고 살짝 나왔는데 좀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물론 원래 상승 다이버전스 확정이 되려면 컨펌 된다 하는데 복마감까지 한 16분 남긴 했지만 큰 이변이 없으면 상승 다이버전스는 나올 것 같습니다. 4시간 봉 상다 나오면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뭐 최고점을 뚫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한동안은 좀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이게 이러고 시즌 종료냐 뭐 제가 거기까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뭐 하락 중인 걸로 보이고 조금 더 빠지면 대부분 팔 사람들은 다 팔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좀 다시 재차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4월달 최저점이죠. 4월달 저점이 한 74,000달러 정도 되거든요. 저는 뭐 최악의 경우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최악의 경우고요. 최악의 경우 한 74K. 조금 더 빠져서 10만 달러는 뭐 깨질 수 있죠. 폴리마켓 보니까 11월에 10만 달러 깨질 가능성에 베팅하는 사람이 반이 넘더라고요. 한 52%. 11월 달에 10만 달러 깨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폴리마켓이 어느 정도는 좀 잘 맞아서 뭐 이렇게 빠지게 되면 10만 달러 선은 한 번쯤은 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일단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과감하게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뭐 빠진다고 쳐봤자 한 요 정도 선이고 74,000달러까지 빠지잖아요. 그러면 대략 최고점에서 40% 정도 하락입니다. 40% 하락. 74,000달러까지 간다가 아니라 많이 빠졌을 때 한 요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어딘가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가격 조정이 사실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시간 조정이 힘들거든요. 그럼 대체 언제 올라갈 것인가? 이거를 기한을 정해두면 멘탈이 버티질 못합니다. 그냥
언젠간 오르겠지로 투자를 하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뭐 코스피 상당히 좋죠. 뭐 4,200포인트 넘어서고 삼성전자 11만원 넘어가고 SK하이닉스는 뭐 거의 한 60만원? 뭐 그 정도 선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럼 코스피가 4,200포인트 뭐 가긴 했는데 이때까지 진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 정말 길고 긴 이 좀 조정장, 횡보장 이거를 깨고 나니까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정장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 조정이 진짜 힘들거든요. 코스피도 시간 조정이 정말 힘들었죠. 뭐 저는 코스피 거의 투자하고 있지 않은데 아주 조금 있어요. 아주 조금. 뭐 100만 원도 안 됩니다. 아무튼 아주 조금 있고 뭐 저는 코스피 앞으로도 뭐 투자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코스피가 오르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하지만 실적에는 관심이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이 좀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의 GDP도 올라갈 것이고 원화 가치도 오르겠죠. 그럼 좀 환율도 좀 떨어질 것이고 이렇게 되기를 좀 기대합니다. 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전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에서 살 거거든요. 이민 갈 생각이 없어서 그럴 생각이라 좀 실적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 원화 가치도 좀 올랐으면 좋겠고 딴 얘기로 좀 샜는데 어찌됐든 코스피가 이렇게 정말 지루한 이 횡보장을 지나서 그러니까 한 2021년 고점 찍고 나서 이게 뭐 몇 년 만입니까? 거의 한 4, 5년 됐죠.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4년 만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크게 올라가게 된 거죠. 비트코인은 뭐 제 생각으로는 4년까지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바닥은 요쯤이라 생각하고 단기적으로는 네, 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저는 계속 모아갈 생각입니다. 매도는 하지 않을 생각이고 그럼 이렇게 빠질 가능성을 보면서 왜 사냐? 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고 그리고 12만 6천 달러든 10만 6천 달러든 7만 4천 달러든 제가 느끼기에는 100만 달러 되기 전에는 뭐 다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해요. 뭐 물론 조금 더 싸게 사면 더 좋긴 하겠지만 일단 수량을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제가 수량을 모으는 이유는 1년 후를 1년 후, 6개월 후 이런 때를 위한 게 아니라 10년을 바라보고 모아가는 겁니다. 그럼 10년 후엔 팔 거냐? 그냥 말이 10년이란 얘기지 저는 뭐 20년 30년 계속해서 보유할 생각이에요. 모으는 거는 한 5년 정도 적극적으로 모을 생각이고 5년 지나면 저도 이제 비트코인 더 모으진 않을 겁니다. 홀드만 할 거고 물론 좀 더 살 수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사진 않을 거예요. 지금은 매일 사고 있잖아요. 앞으로 한 5년 정도만 더 할 생각이고 한 2028년? 3, 4년 정도만 네, 더 할 생각입니다. 그 이후에는 가진 거를 좀 지키기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후엔 제가 생각했을 때 주식 시장에도 좀 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뭐 3년 내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주식 시장이 되게 과열인 느낌이거든요. 나스닥을 봐도 14,000부터 24,000까지 올랐거든요. 지수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개별 종목은 얼마나 많이 올랐겠습니까? 지수가 62%나 올랐거든요. 이렇게 조정 없이 많이 올랐던 때가 있나 싶거든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이때도 꽤 많이 오르긴 했는데 중간중간 조정이 되게 컸잖아요. 여기도 어찌됐든 뭐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만 요 정도는 조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한 2만 포인트 정도까지 이렇게 좀 조정 오면 주식을 사는 것도 좀 방법일 수도 있고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잖아요. 네, 나스닥도 오르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좀 큰 폭의 조정들을 항상 겪으면서 가거든요. 지금이 최고점은 아닐 수 있겠지만 뭐 언제가 됐든 좀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냥 투자 성향상 이렇게 오르고 있을 때는 잘 못 삽니다. 어찌 됐든 좀 식혀줬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좀 매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뭐 마찬가지일 수 있죠. 물론 지금이 빠질 만큼 빠졌는지 아니면 한참 더 빠질지 뭐 그건 제가 알 수 없지만 좀 시기를 좀 길게 놓고 보면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코스피를 보면 좀 자괴감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냉정하게 생각해봐서 코스피에 있는 주식들 중에서 10년 후에 지금 현 시점에부터 10년 후까지 봤을 때 비트코인을 능가할 만한 주식이 꽤 있을까요? 저는 우량주 중에는 찾기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0년 후를 생각해서는 비트코인이 월등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코스피가 막 횡보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씨를 뿌린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분들의 몫입니다.
국장을 지키고 국장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정말 긴 시간 동안 한 무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아낸 그분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거지.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던 사람들은 수익을 얻기는 뭐 힘든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힘든 시기에 이렇게 꾸준히 모으셨던 분들이 나중에 뭐 큰 폭으로 오르면 그 사람들이 빛을 보는 거지. 이렇게 코스피 올라가면 코스피에 그러니까 갈아타고 비트코인 올라가면 비트코인으로 갈아타고 투자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투자가 스텝이 분명히 꼬입니다. 네, 그거는 그렇게 해서 돈 벌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머리로는 그러면 돈 벌 것 같지만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뭐 월가의 영웅이란 책을 되게 좋아합니다. 피터 린치가 쓴 책인데 피터 린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역발상 투자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지금 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좀 쉬었다가 이게 빠지면 그럴 때 투자한다. 요거를 역발상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터 린치는 이런 건 역발상 투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역발상 투자가 뭐냐? 아무도 주식시장에 관심이 없을 때 아무도 관심 없는 종목을 사는 거, 그게 역발상 투자라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파이자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요. 이런 상승장에서 화이자 가격은 엄청나게 빠졌죠. 요럴 때 화이자에 좀 관심을 갖는 거죠. 뭐 매수하는 건 뭐 저도 화이자 하나도 없습니다. 뭐 어저께 배당주 강의하는데 지난달에도 화이자 뭐 제가 괜찮다고 생각했고 지금 봐도 화이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럴 때 사는 거죠. 뭐 예를 든 겁니다. 이걸 뭐 투자 추천은 아니니까 나중에 형 말 듣고 샀는데 떨어졌어요. 뭐 이런 얘기 제발 하지 마세요. 예를 든 겁니다. 코로나가 이때 왔잖아요. 코로나 이때 급락이 나오고 그리고 화이자는 백신의 영향으로 다들 화이자 백신 맞고 싶어 했죠. 이때 엄청 맞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가격이 3배로 뛰었죠.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럼 그 전에 보자고요. 코로나 전에 화이자의 평상시 모습. 그때 주가가 한 40불 정도 됐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끝났더니 주가가 20불이 됐거든요. 이건 좀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좀 과매도라는 거죠. 과매도. 아무도 화이자를 사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럴 때가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뭐 굳이 따지자면 요런 게 역발상일 수 있죠. 근데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관심 갖는 주식에 이렇게 뛰어들면 물릴 수 있어요. 다들 경험 많으시지 않습니까? 뭐 작년에 2차 전지 때문에 피 보신 분들 너무 많은 것 같고 지금 코스피에 뛰어드는 거 모르겠어요. 뭐 삼성전자 지금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네는 분명히 사이클이 있거든요. 좀 길게 봐야 되니까 주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얘네는 사이클이 있어요. 네, 경기 순환주라고 하잖아요. 저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투자하지 않았는데 삼성전자에 투자했을 때가 있습니다. 2019년 되기 직전에 2018년 말에 투자했거든요. 이때는 정말 너무너무 싸 보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이클의 정점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떨어질 때 요때쯤에 정점 찍고 조금 빠지면 주가는 좀 과도하게 빠지거든요. 저는 이렇게 순환주는 경기 순환주는 요럴 때가 투자하기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때만 투자했어요. 저는 삼성전자에. 지금은 너무 요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럴 때는 장기 보유하는 분들은 예외로 하고 뭐 62만 원을 넘어섰네요.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은 예외로 하고 요럴 때는 그냥 일부 익절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더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제가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경기 순환주잖아요. 잘 나갈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좀 미리 이렇게 씨를 뿌려두신 분들이 수확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얻어타면 글쎄요, 뭐 AI 슈퍼사이클이다 하고 뭐 새로운 메타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신고가를 계속 쓰면 새로운 메타가 정말 끊임없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뭐 하이닉스 앞으로 뭐 100만 원 간다 이런 앞으로 내러티브들이 생길 거고 100만 원 넘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뭐 다 팔진 마시고 일부 남겨두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건 제 투자 스타일이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로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이럴 때 뛰어드는 게 과연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HM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도 사실 뭐 그렇게 엄청 오른 건 아니네요. 이렇게 해운업이잖아요. HMM이
이렇게 잘 나가다가 정말 엄청난 침체를 겪었습니다. 해운업이 침체를 겪다 보니까 해운사들이 엄청 많이 망했겠죠. 그러고 살아남은 거예요. HMM은 살아남은 다음에 요럴 때 정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요럴 때 저는 투자 전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투자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요럴 때 만약에 투자를 했었다면 여기서부터 한 25배의 수익을 얻었겠죠. 근데 이건 이때 씨를 뿌렸던 분들의 몫이지, 이게 올라갔으니까 이때 HMM이 오르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한 3만 원에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3만 원에 샀다. 5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기분이 좋겠죠. 네, 이제 5만 원쯤 되면은 HMM 10만 원 간다. 뭐 이런 내러티브가 생기거든요. 계속 가져가고 싶습니다. 근데 결과는 여기서 3만 원에 타니까 솔직히 5만 원에 파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얼마 더 갈 것 같고 막 올라갈 때 샀으니까. 근데 현실은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3만 원에 샀지만 2만 원까지 손해를 보죠. 그러면 30% 정도 마이너스. 물려있죠. 언제까지 물려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어려움이죠. 코스피 투자의 가장 큰 어려움이고, 탈출을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죠. 알트코인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나마 3만원에 탄 사람들은 괜찮은데 5만원에 탄 사람들은 정말 더 힘들죠. 이게 과연 이 가격이 다시 올까 싶고 되게 두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자산을 잘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알트코인은 그런 의미에서 참 투자하기 어려운 주식인 것 같아요. 알트코인 중에서 대장주가 어찌됐든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도 2021년 고점을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코스피 같은 거죠. 코스피는 그래도 요거를 뚫어냈죠. 뚫고 더 나가고 있는데 더블탑이죠.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 더블탑 찍고 지금 빠지는 중인데, 앞으로 영영 못 넘을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영영 못 넘는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알트코인 대장주마저 이런 모습인데 다른 알트코인이 더 잘 나가는 걸 생각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알트코인으로 돈 버는 게 너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XRP도 마찬가지죠. 더블탑 찍고 빠지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다시 이걸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러면 지금 파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는 뭐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 거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평단이 여기라서 나는 뭐 그냥 쾌적하다, 나는 XRP를 믿고 더 가져가 볼 생각이다 하면 뭐 더 가져가도 되죠. 아니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하면 좀 비중을 좀 축소하면 될 것 같고, 나는 XRP를 여기서 샀더니 지금 지옥이다 하시면 저는 그러면 대부분 털어버리겠어요. 지옥이면 터는 게 맞죠. 너무 고통스러우면. 각자 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알트코인으로 돈 버는 게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알트코인으로 돈 벌기가 너무 어려워진 시장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을 사람들이 모두가 했지만 지금은 조금 주춤하죠. 4,000달러 안팎에서 이렇게 오가고 있는데 다시 올라가고 6,000달러 간다, 6,500달러 간다, 뭐 이런 내러티브가 막 생기고 있어요. 갈 수도 있죠. 근데 혹자가 이야기하는 6,000달러, 6,500달러 간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상방은 뭐 그래봤자 50%? 이게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인 것 같은데,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봐도 플러스 50%. 그리고 금은 원래 이만큼 오른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기적일 수 있거든요. 기적에 뭐 기적을 더하는 셈이죠. 뭐 그렇다 해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상방은 요 정도고, 만약에 급하게 빠지게 되면 한 2,000불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 플러스 50%, 마이너스 50%를 요렇게 된다고 치면 저는 손익비가 상당히 나쁜 자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을 현 시점에서 매수하는 것도 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뭐 제가 느끼기에는 10년 후를 봤을 때 비트코인은 저는 10배 정도는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뭐 못해도 한 8배 정도? 금이 10년 후에 10배 오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투자의 기준은 비트코인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비트코인보다 많이 오를 만한 자산인가?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거고, 혹시나 10년 후에 비트코인보다 얘는 더 많이 오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녀석이다, 뭐 그런 게 눈에 보이면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빌딩이든 무엇이 됐든
뭐 그런 게 생기면 저는 거기에 과감하게 또 투자를 할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트코인이 앞으로 10년 후를 생각해봤을 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 꾸준히 모으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뭐 단기적으로 뭐 너무 좋게 봐서 1년 후에 뭐 20만 달러 갈 것 같아서 1년 후에 그러니까 2026년에 20만 달러 가는 거는 제가 느끼기엔 되게 힘들게 느껴져요. 뭐 예를 들어서 26년에 3억 가는 거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힘들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2029년에 한 5억이 넘어서는 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요 정도는 얼마든지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마음속으로 한 7억 정도 생각하거든요. 2029년에 7억 정도.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끝일 수 있죠. 상승장의 이제 끝이다. 사이클 끝났다. 사이클 시즌 종료. 뭐 이런 의견도 되게 많은데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요때의 오른 폭에 비해서는 요때의 오른 폭이나 그 조정 폭이나 요런 게 이때하고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불장은 안 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폭락하기 위해선 이런 폭등이 필요한데 폭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시킬 거 다 시켜주면서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하방은 한 최고점에서 한 40% 정도? 네, 요 정도 보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강력한 매물대도 있고 그래서 얘를 뚫고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설사 이걸 뚫고 떨어진다면 한 5만 불대에서 지지를 해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뭐 저는 으악하고 소리 지를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레버리지 일으켜서 뭐 투자를 하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길게 보고 투자하고 있다면 뭐 지금이든 40% 빠졌을 때건 이게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뭐 마이너스 50% 빠졌을 때건 저는 솔직히 그냥 다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미래를 놓고 보면 그냥 모아가는 느낌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잖아요. 트레이딩 하기에는 지금 뭐 사실 되게 어려운 시점이에요. 이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계기에서 다들 이제 시즌 끝났구나 라고 여길 때 그때 다시 올라갈지 모릅니다. 2021년처럼 2021년도에도 붓다빔 나오고 다 끝났다고 했거든요. 뭐 2015년, 2016년부터 투자했던 그 고인물 분들 다 시즌 종료다 했어요 이때. 안 그렇게 말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뭐 사실 틀린 말도 아니죠. 이때 다시 올라갔지만 최고점을 놓고 보면 뭐 별로 오른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러저러한 걸로 봐서 최저점이 왔을 수도 있죠. 그리고 최고점이 이미 지났을 수도 있죠. 빠질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는데 너무 집중하지 말고 미래 가치를 보고 가격보다는 좀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너무 무리해서 매수할 만한 자리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저축하는 느낌으로 좀 적금 든다, 비트코인 적금을 붓는다라고 생각하고 좀 해약 시기를 최대한 늦게 하고 모아 나가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뭐 코스피에는 관심이 없어서 코스피 매수할 계획이 없거든요. 제가 3년 전에 내가 앞으로 코스피에는 다시는 투자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쌀 때도 안 샀는데 이렇게 비싸질 땐 당연히 저는 뭐 더 안 사죠. 미국 주식 쪽에만, 주식은 미국 주식 쪽에만 관심이 있는데 진짜 뭘 봐도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쭉 올랐죠. 팔란티어, 엔비디아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올랐죠. 마이크로소프트 뭐 진짜 많이 올랐죠. 애플도 많이 올랐고요. 구글도 엄청 올랐고요. 아마존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뭐 오픈 AI랑 계약 체결하면서 더 오른 것 같습니다. 메타도 요즘에 좀 빠지고 있지만 진짜 많이 올라서 조정받고 있습니다. 브로드컴도 엄청 올랐고 테슬라도 뭐 이렇게 힘든 시기 보내다가 최고점 얼마 안 남았죠.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대형주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테크들 정말 다 많이 올랐거든요. 저는 뭐 성장주 위주로만 투자를 하니까 웬만한 성장주들이 다 너무 많이 올라서 전 손이 안 나가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느끼기에는 뭐 맨날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현금을 모을 만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뭐 너무 적극적으로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럴 땐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현금 많이 모으고 비트코인 DCA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되게 속 편하고 마음 편한 투자예요. 이렇게 코스피 같은 거
뭐 아까 하이닉스 보여드렸는데 SK 하이닉스 100만원 갈 것 같아서 지금 매수하면 솔직히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입니다. 언제 빠질지 모르니까 엄청 불안하거든요. 저는 이럴 때 투자를 안 하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쌀 때 운 좋게 사가지고 돈 번 거 같다가 뭐 되게 뭐 어쩌고 한다. 이런 댓글 꽤 달렸었거든요. 요즘에는 비트코인 자체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댓글조차 안 달리는데, 그럴 때 사면 됩니다. 운 좋게 쌀 때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운 좋게 쌀 때, 비트코인도 운 좋게 쌀 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7만 달러대까지 갈 가능성이 별로 있어 보이진 않지만, 뭐 어찌됐든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오면 사고, 그런 기회가 안 오면 그냥 보유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게 다 오르는 시장, 특히 코스피마저 올라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마음이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다 지나갑니다. 사실 뭐 저는 코스피 올라서 배 아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좀 기쁩니다. 드디어 좀 코스피도 오르는구나. 제가 산 코스피 뭐 종목이 올라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코스피도 올라야죠. 좀 투자하신 분들 속상한 거 좀 다 풀고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도 참 다 좋아져서 우리나라도 좀 원화 가치도 좀 올라가고 국력도 좀 신장하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젠슨왕이 말하듯이 한국이 이 수혜를 잔뜩 받아서 우리나라도 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떨어져라 라는 생각 해본 적도 없고 좀 쭉쭉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좋은 가격에 잘 파시거나 아니면 장기 보유해서 돈 많이 버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1월 6일 오전 8시 55분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어저께 많이 빠졌었죠. 어저께 제가 이때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신사임당 촬영이 있어가지고 신사임당 녹화 때문에 어저께는 방송을 아쉽게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어제 방송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듣고 나서 투자에 대한 판단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이 아니죠. 올해 4월부터 올해 4월에 4월 7일인가 그럴 거예요. 이때 트럼프 관세 이슈로 최저점을 찍고 이게 올해 최저점입니다. 74K였고요. 그 이후로 상승이 좀 많이 나와서 126K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 눈에는 A파, B파, C파에서 일단은 조정이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게 98K거든요. 어저께 찍었죠. 98K가 최저점일 가능성이 일단 있고요. 안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일단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죠. 무슨 말이냐면 ABC라고 빠진 게 사실은 ABC 해서 요게 A파일 수 있고요. B파 반등이 나올 수 있고 C파로 다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 C파로 다시 빠질 때가 어디가 저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 요 사이 어디쯤 98보다 더 낮아서 아주 많이 빠지면 한 74K까지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다는 의미죠. 어저께 가격이 업비트 가격 기준으로 1억 4,700만 원이었거든요. 여기가 1.47억. 만약에 74K까지 빠진다고 치면 대략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저점은 여기와 여기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진 모르겠어요. 이제 바로 반등이 나올지 한 번 더 반등 줬다가 또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까지 빠지면 속상할 수는 있지만 뭐 어떻게 보면 1억 5천이나 1억 1천이랑 뭐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도 계속 비트를 모아갈 만한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매일같이 사고 있습니다. 뭐 그냥 말 그대로 매일 사고 있어요. 예전에 하루에 5번씩 사고 그랬는데 요즘엔 뭐 그렇게까지는 안 사고 하루에 한 번은 꼭 사고 있고요. 한 달에 $1,000 이상은 꼭 DCA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00 이상이라고 썼지만 요새는 한 달에 거의 한 $10,000 이상은 계속 꾸준히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되게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DCA를 아주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도 나타나지만 업비트에서도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정 물량 모이면 개인 지갑으로 이렇게 보내고
그렇게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3년 정도는 계속 열심히 모아볼 생각이에요. 여러분께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글이 있습니다. 지금도 바닥을 기다리고 더 많이 빠지길 기다려서 못 사고 있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조정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상승장 끝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이제 떨어지면 사야지라는 생각, 혹은 떨어지면 사야겠다고 팔고 다시 사야겠다. 진짜 환타지인데 초보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팔고 쌀 때 다시 사야지. 그런데 그렇게 매수가 안 돼요.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때 잘 팔았다고 해도 요때 사는 게 아니면 의미가 없거든요. 더 빠질 줄 알고 기다리다가 못 사고 있다가 결국에는 올라가서 못 사고 수량만 잃은 거죠. 여기서 매도는 했으니까 가격은 더 올라와 있고, 요런 게 사실 현실입니다. 내가 생각한 거랑은 똑같이 가지 않는다. 네,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살려고 마음 먹으셨으면 많이 싸졌지 않습니까? 1억 8천 정도 했는데 지금 1억 5천이면 고점 대비해서 뭐 한 20% 이상은 빠졌거든요. 지금 사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저께부터 한 3, 4일 전부터 계속 열심히 매수하고 있거든요. 또 뭐 한 달치, 두 달치 이렇게 또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중에 사야지 할 때마다 계속 조정을 줘서 네, 그때마다 계속 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 많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도 제가 원하는 수량 다 모았는데 그냥 살 수 있을 때 사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네이버에다가 고래동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옵니다. 저희 카페에 제가 정말 중요한 글이라고 생각하는데, 비트코인 1달러만 사면 100만 장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사실 뭐 지금 1달러 사는 거로는 100만 장자 되기 어렵습니다. 이게 12년 전 영상이에요. 12년 전의 영상. 요 링크 클릭하시면 네, 보실 수 있거든요. 시간 관계상 6분밖에 안 되니까 뭐 보셔도 되는데 영어라서 좀 압박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글 번역본을 다 올려놨거든요. 번역본만 보고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뭐 다빈치 제레미라는 분이신 것 같아요. 구독자가 한 100만 명 가까이 되죠. 이 영상은 조회수가 한 700만 조회수 정도 나온 네, 아주 히트작 중에 하나입니다. 비트코인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크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비트코인은 그 정도로 거대한 혁신이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비트코인이 퍼진다면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다. 자유롭고 개방된 상태로 남아야 된다. 여기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냥 1달러만 사라. 제가 이거를 12년 전에 이 영상을 참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네, 1달러만 사라. 그러니까 2013년 영상이거든요. 요때 이분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냥 딱 1달러만 사라. 1달러면 한 1,500원 되는데 비트코인 1달러 산다고 해서 뭐 나중에 폭락한다고 칠게요. 인생이 변합니까? 1달러인데? 네, 운 좋아서 많이 오른다고 칠게요. 그러면 100만 달러가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거든요. 2013년에 1달러어치 산 사람은 100만 달러가 넘었어요. 네, 어마어마하죠. 저는 이게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편으로 생각하면 1비트에 지금 무려 뭐 한 1억 5천 정도 되니까 너무 비싸서 비트코인엔 투자 못하겠다. 그래서 알트코인에 기웃기웃하잖아요. 뭐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나 XRP 이 정도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정말 허접한 알트코인들 막 그런 걸 막 사잖아요. 비트코인이 비싸다는 이유로. 정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비트코인이 오르든 떨어지든 정말 그거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가격의 움직임에 집중하지 마시고 비트코인의 좀 가치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추천하는 건 1비트는 모으셨으면 좋겠는데 금액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부담되잖아요. 제가 추천하는 건 이건 진짜 한 2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0.1비트만 모으세요. 0.1비트만. 예전엔 이 말 하기가 되게 좀 쉬웠는데 그래도 한 3천만 원일 때는 0.1비트 해봤자 3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네, 요 정도는 사놓고 팔지 말고 한 10년 보유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억 5천까지 빠졌으니까 0.1비트면 한 1,500만 원 되겠죠. 한 1,540만 원 될까요? 한 그냥 1,6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냥 눈 딱 감고 1,600만 원어치만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세요. 그리고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하지 마시고 그냥 그래 10년 동안은 절대 팔지 말아야지.
요렇게 결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3년에 이렇게 못해서 속상해 하지 마시고 2025년이긴 하지만 이때 1600만원, 네, 여러분들이 뭐 30대 이상의 성인이시라면 1600만원어치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오르지 못할 나무로 보이실 분은 제가 생각했을 땐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1600만원이면 누구나 뭐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1600만원은 웬만하면 나올 것이고, 그리고 한 1년 정도만 모아도 1600만원은 모을 수 있는 돈이니까 0.1비트만이라도 매수를 일단 하고 장기로 10년 이상 투자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1600만원 이거 없어도 사는데 사실 지장 없잖아요.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그냥 1년 열심히 모은 돈이라면 내년에 또 1년 모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금액을 10년 이상 팔지 말고 안 파는 게 중요해요. 제가 추천하는 건 내가 만약에 30대다 그러면 한 30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10억 이상, 몇십억 부자는 충분히 되실 것 같거든요. 몇십억 부자면 백만장자 되는 거죠. 이때는 1달러로 가능했을 일이지만 지금은 뭐 냉정히 받아들여서 1600만원 정도 투자하면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네, 요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3년에 올린 영상인데 한 5명에게 1달러어치만 사라 라는 이야기를 했고 한 5명이 그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백만장자 혹은 완전 부자가 됐대요. 그들이 이메일로 감사 인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아마 1달러도 투자 안 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고, 냉정하게 생각을 하시고 알트코인은 좀 있는데 비트코인은 없다. 그러면 그냥 알트 수익률이 뭐 마이너스 70%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다 매도해버리세요. 어떻게 되든 알트가 나중에 올라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여기를 다 비트코인에 넣는 거죠. 그러면 0.1비트 정도는 만들기가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코스피를 투자했는데 많이 올랐다. 삼성전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일단 비트코인 0.1비트 먼저 모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가능하시다면 0.5비트 이상 보유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0.1비트는 한 30대 정도면 0.1비트면 충분할 것 같은데 내가 40대 이상이면 0.5비트를 모으는데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요거를 최우선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사실 제가 원래 부동산 유튜버였잖아요. 부동산 유튜버 하다가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너무 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3천만원 언저리에서부터는 부동산 방송을 적게 하고 비트코인 위주로만 방송을 그 이후에는 쭉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고래동 공부 회원분들이랑 전화통화를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이때 안 산 게 너무 후회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때 부동산 방송 안 하고 비트코인 방송만 해서 이게 왜 자꾸 비트코인 얘기만 하나 하고 본인 관심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좀 떠나 있다가 1억 넘고 막 1억 5천 넘고 그때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후회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뭐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1억 5천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입니다. 이건 틀릴 수 있어요. 1억 1,000만원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별로 없거든요. 10년 후에는 15억 이상은 100만 달러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손익비가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빠지면 한 마이너스 20% 정도? 진짜 많이 빠지면 마이너스 30% 정도. 올라가면 뭐 한 1000%, 900%, 뭐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건데 손익비가 이렇게 좋은 지점이 별로 없지 않나요? 물론 베스트 타이밍은 아니지만 지금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나 사라. 저 많이 샀습니다. 제 경제 규모에서 나름 열심히 샀고 지금도 꾸준히 계속 사고 있잖아요. 저는 안 사면서 여러분께 좀 투자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진짜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면서 여러분들도 0.5비트를 40대 이상이시면 제 방송 보시는 분 대부분 40대 이상이니까 40대, 50대, 60대, 70대시라면 0.5비트 이상은 모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60대 이상인데 이걸로 되냐? 안 팔면 됩니다. 60대 이상이시더라도 0.5비트를 매수하셔서 한 10년 이상 가져가면 내가 앞으로 100년을 더 산다고 해도 뭐 모르잖아요. 인간 수명이 길어져서 160세 이상까지 살 수도 있잖아요. 노후 대비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0.5비트를 돈 필요할 때만 조금씩 쓰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매도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물론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일해서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쓰면 그 건강수명이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노후 빈곤은 완전 안녕입니다. 이렇게 좋은 수단을 두고 왜 계속 노후 걱정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솔직히 저는 요새는 노후 걱정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앞으로 팔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먹은 이후로는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내가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이 비트코인을 팔 일이 없을 것이고 앞으로 한 30년, 40년 더 산다고 쳤을 때 내가 점점 더 부자가 되면 됐지 지금보다 가난해질 일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신적으로 여유가 좀 생겼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도 마음껏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애들이랑 뭐 달리기 하고 와이프랑 점심 먹으러 다니고 아침, 점심, 저녁을 거의 다 와이프랑 맨날 같이 먹거든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도 이걸 달성하고 내가 생활비는 내가 벌어서 쓴다. 그 생각만 있으시면 나중에 노후 뭐 100살 넘으면 내가 일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극단적인 고난이 닥쳐와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단순한 투자이지만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투자니까 0.5비트는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부담된다 하시면 일단 0.1비트만이라도 나눠서 사지 마세요. 0.1비트 정도면 한 방에 사세요. 그냥 오늘 사세요. 오늘이 최저 가격이 아닐 수 있지만 여기서 빠져봤자 한 20% 수준이거든요. 그냥 오늘 사셔도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하나도 없는데요. 0.1비트 먼저 만들고 그 뒤에 나머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비트코인 가격 전망. 앞으로 6개월간 비트코인은 하락 추세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앞으로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빠질 수 있죠. 지금 1억 5천이잖아요. 앞으로 6개월 동안 빠질 수 있습니다. 뭐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막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뭐 블랙스완이 터지면 더 많이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중간에 빠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한 15억 이상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못 사는데 이렇게 빠진 다음엔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오늘 사세요. 0.1비트 정도는 한 1,500만원, 1,600만원 투자해서 하나도 없으시면 지금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폭등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스카이로켓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러다가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10년 뒤에 이분의 말씀은 현실이 됐습니다. 정말로 1달러어치 사서 100만장자가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이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사이클대로 가서 더 큰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죠. 뭐 더 큰 하락이 나타나봤자 여기서 한 20% 정도 더 빠지는 거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600만원 주고 샀는데 20% 더 빠졌다. 그러면 내가 손실을 감당해야 되는 건 300만원이잖아요. 300만원의 손실. 근데 이거 300만원 떨어진다고 매도하지 않고 10년 보유하면 중간에 뭐 300만원이 떨어졌든 500만원이 떨어졌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20, 30년 후에 이게 만약에 한 16억 돼 있으면 100배 오른 거잖아요. 그래도 뭐 물론 화폐 가치가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16억 정도 있으면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수준 아닐까요? 0.1비트가 우리를 노후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라 생각하고요. 0.5비트가 우리를 그래도 좀 부유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스포츠카 타고 뭐 한강변 아파트가 보이고 화려한 삶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저처럼 뭐 그냥 입던 거 입고 먹던 거 먹고 그냥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이 정도면 충분히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저는 풍요롭다고 생각하거든요. 요 정도면 새끼 밥 먹고 돈 안 드는 취미 활동 충분히 하고 뭐 독서하거나 달리기 하거나 뭐 그런 활동하면 죽을 때까지 앞으로 100년을 더 산다고 해도 부족하지 않은 수량이라고 생각합니다. 0.1비트 제가 추천하는 건 0.5비트 더 욕심이 있으신 분, 자산이 좀 더 있으신 분들은
1비트 이상 가져가시면 이게 다 해결되거든요. 수량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최소한 10년 보유하라는 요 부분이 더 핵심입니다. 오랫동안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덜 중요한 거긴 한데 그래도 뭐 그냥 최근에 경향을 한번 봤을 때 현재 손실 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들이 손실 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겠죠. 이 사람들의 비율이 30%에 다다랐다. 보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대략 한 30% 수준에 다다랐을 때 그때부터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30% 정도 손해봤을 때가 작년에 8월, 9월 요때쯤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11월쯤에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올해도 한 4월쯤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잖아요. 74K까지 빠졌죠. 그리고 나서 큰 폭의 상승이 있었죠. 지금도 30% 정도 사람들이 손실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두 달 내에 뭐 언제 반등이 올지 모르겠어요. 한두 달 내에 다시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한두 달 내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두 달 내에 안 나오면 너무 또 마음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서 좀 여유롭게 저는 한 6개월 정도 최장입니다. 최장 기간으로 한 6개월 정도 기다리면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은 참고로 하락이 가장 길 때가 1년 정도 됐습니다. 사이클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뭐 그럴 때죠. 뭐 예를 들어서 2014년인가요? 네, 2014년, 2018년, 2022년 요럴 때 하락한 게 1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최악의 경우 1년인데 뭐 오른 게 별로 없어서 1년까지 빠질 가능성은 드물다 생각하고 6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다시 반등이 나올 테니까 최악이죠. 최악의 경우에.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도 별로 안 나쁘지 않나요? 한 6개월만 기다리면 다시 반등한다 치면 6개월 정말 금방 가잖아요. 순식간에 가던데요. 6개월 정도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최저점에서 못 샀다고 억울해 마시고 거의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네, 솔직히 말해서. 더 빠지면 어떡하냐. 아이, 뭐 솔직히 100만 달러를 놓고 보면 뭐 103K나 74K나 어떻게 보면 뭐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네, 우리가 갈 곳은 저 멀리 있는데 여기서 얼마에 산 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냥 수량을 사토시 한 개라도 더 모으자 이런 생각으로 모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담백이라는 분이 사실 비트코인을 처음 만들 때 관여했던 분이거든요. 뭐 사토시 나카모토가 있고 뭐 할피니가 있고 이렇게 아담백이 있고 뭐 그런데 사토시는 뭐 사실 뭐 사라졌죠. 할피니는 돌아가셨고 뭐 동일 인물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토시 시대의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 아담백이라는 이분이시죠. 고인물 중에 고인물. 2009년부터 비트코인을 투자했던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네, 초기 비트코인 투자자인데, 그리고 개발자로 관여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초고인물이죠. 네, 이분보다 고인물 제가 아는 분 중엔 없어요. 세계 최고 비트코인 고인물인데 이분이 쓴 말입니다. 비트코인 영원한 강세론자, 퍼머넌트 불스. 이분의 메시지다. 126K에서 이제 최근 저점까지는 21% 하락이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이 21% 빠진 거거든요. 저는 조정이 끝났을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최저점이었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한 번 더 빠진다고 해도 여기에서 크게 어마어마하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요 정도 범위겠죠. 대략 진짜 많이 빠져봤자 8만 불 때 7자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재차 뭐 이렇게 유동성 풀리면서 상승할 거다. 요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도 강세장에 30% 조정은 정말 끝도 없이 나타났고 그 뒤로는 훨씬 더 크게 상승했다. 네, 요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냉정히 생각해봐서 내가 너무 최저점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매수하려고 고민 중이시라면, 그리고 내가 비트코인을 너무 소량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비트코인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는데 0.5비트를 아직 못 모았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주식이나 다른 거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거부터 만들고 그 뒤에 다른 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비트코인 좋다고 생각하면 일단 비트코인을 좀 많이 모으시고 그 뒤에 다른 일들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비트코인 맥시가 아닙니다. 비트코인 말고 다른 자산도 뭐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 다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 투자의 순서 중에 비트코인 요 정도 만드는 게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제 내 집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했거든요. 저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일단 1번은 0.5비트 모으고 그 다음이 내 집 마련, 내 집 한 채 모으고 그 다음에 뭐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0.5비트 먼저 모으고 내 집 한 채를 마련하시는 게 순서상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부동산이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포모가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0.5비트 먼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네, 항상 그리고 오르고 있을 때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정 받았을 때 요럴 때 사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눌림목을 줄 때 사야 돼요. 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지금 같은 때 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1억 5,500만원. 어저께 1억 4,700만원까지 빠졌었는데 금세 올랐네요. 저는 오히려 좀 아쉽습니다. 좀 더 빠져줬으면 좋았는데 뭐 계속 사고 있으니까 조정이 와서 솔직히 뭐 싫지 않거든요. 여기서 날라갔으면 오히려 좀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매수할 맛도 안 나고 근데 좀 빠져주니까 조금 더 신나는 것 같아요. 뭐 사실 거기서 거긴데 그냥 기분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저는 열심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최저점이란 뜻은 아닌데 물론 최저점일 가능성은 있어요. 더 빠질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빠져봤자 뭐 한 1-20%라고 생각하면 지금 매수하기에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최저점 잡으려고 재고 따지고 하지 마시고 지금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수 이야기 거의 안 하잖아요. 네, 정말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량이 너무 적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0.03개 일단 그럼 0.1개부터 만들고 혹은 0.5개부터 만들고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량이 너무 적으면 일단 사놓고 오를까 떨어질까 이거를 고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0.92개, 네, 훌륭하십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네, 많으신 거죠. 근데 기왕 0.92개 모으셨으니까, 네, 1비트 일단 모으시고, 다른 일을 도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투자요. 뭐, 그거는 본인 판단이죠. 네. 내가 무슨 돈으로 투자하면 좋고, 무슨 돈으로 투자하면 나쁘고,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기한이 있는 게 아니면, 네,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세보증금이 기한이 없으면 뭐 한 10년 동안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거면 투자하셔도 되고 뭐 1년, 2년 기한이 있으면 추천하진 않습니다. 와, 2017년에 사놓고 방치해 두셨다고요? 훌륭하십니다. 0.92개 방치해 놓으면 좋은 거죠. 네. 체결됐어요? 1억 4,630만원? 최저점 아닙니까? 도비조님? 물론 더 빠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좋은 가격에 잘 사신 것 같은데요. 1,000만원일 때 한 개 팔고 딴 쪽으로 투자하셨다고요. 네, 진짜 핵심은 매수도 중요하지만 안 팔고 가져가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1억 6천 이하 DCA 합니다. 1억 6천 이하니까 지금 사시면 되겠네요. 0.49개. 네, 일단 0.5개 딱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파는 게 핵심입니다. 5개 가지고 있으면 10년 후 은퇴 가능할까요? 가능은 한데요. 이건 뭐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은퇴가 멋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꿈은 은퇴였는데 뭐 한 살 한 살 먹어가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70대인데 일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섹시해 보이더라고요. 더 멋있지 않습니까? 70대에 내가 일을 한다는 거는 자기 관리도 된다는 뜻이고 능력도 있다는 뜻이고 겸손함도 갖추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무슨 뭐 경비원을 하든 택시 운전을 하든 버스 운전을 하든 식당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70대에 일하시는 분들이 저는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일찍 은퇴하면 좀 삶이 즐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태로울 수 있으니까 뭐 은퇴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은퇴하는 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0.25개. 0.25개시면 네, 2배 늘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0.5개까지는 추천 모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떨어질 때 매수 버튼에 손이 안 나간다고요? 올라갈 때는 손 나가시나요?
그냥 뭐 무지성으로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업비트 자동 매수 뭐 이런 거 걸어 놓는 것도 좋고요. 한 달 만에 0.1개, 0.1개면 거래소 놔두셔도 되죠. 물론 지갑 보내셔도 되는데 한 0.5개까지는 일단 모으시고 지갑 보낼지 말지 고민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점 대비 8배 올랐는데 사는 건 미친 짓이다. 그분은 뭐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네, 김선비님은 김선비님의 방법대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긴 사셨어요. 네, 일단 수량 확보 먼저 하시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투자하면 다 해결돼요. 아, 스트래티지로 하셨다고요? 그냥 비트를 사시지. 네, 너무 힘들다고 하시면 그냥 스트래티지를 다 팔고 그 돈을 다 비트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너무 힘들다고 하셨으니까. 대신에 스트래티지가 더 많이 올라도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10년 가져가시면 되니까 스트래티지를 저라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래티지 다 팔고 비트코인으로 다 갈아탈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0.02개 네, 꾸준히 모으시기 바라고요. 일단 0.1개 만들고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라면 일단 0.1개. 개인 지갑의 본안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거는 뭐 유튜브만 찾아봐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뭐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한이하루님 0.1비트 목표. 개인 지갑 오프라인 강의. 네, 봉현이 형이 하고 있습니다. 봉현스쿨. 네, 봉현스쿨 검색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FTX 때부터 DCA 4.69개. 아, 네, 훌륭하십니다. 부자시네요. 4.69개. 8개 있고 하루에 200만원씩. 이야, 하루에 200만원씩이면 한 달에 6천만원이잖아요. 던님은 재벌이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버시죠? 한 달에 200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루에 200씩? 멋있습니다. 네, 2개 모았는데 10년 가져가는 게 목표예요. 훌륭하십니다. 2개 전부 다 10년 가져가시고 최소한 1개는 30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으시니까 이렇게 많이 모으셨겠죠? 멘탈 관리에 너무 좋아요. 네, 이게 자꾸 이렇게 흔들리시나 봐요. 네, 저는 뭐 빠지면 좀 더 사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데 투자는 심플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것저것 다 고민하지 마시고 비트코인만 하세요. 비트코인만. 이번 사이클 때는 매도 계획 없으신가요? 이번 사이클 때뿐만이 아니라 네, 저는 10년 내로는 매도 계획이 전혀 없고요. 네, 10년 이후로도 특별히 매도 계획이 있진 않습니다. 네, 저는 한 30년 이상 가져갈 생각이에요. 70대가 돼서 제가 더 이상 돈 벌기가 어려워지면 그때부터 네, 조금씩 매도해서 쓸까 생각 중인데 그때도 뭐 연금 받고 하면 그렇게 뭐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러면 그냥 죽을 때 다 기부를 하거나 상속을 하거나 하고 갈 생각입니다. 다 쓰고 어차피 다 쓰고 못 죽습니다. 내가 번 돈 어떻게 다 쓰고 죽습니까? 비트코인 다 쓰고 못 죽어요. 네,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습니다. 종신보험 대출 600만원 5% 금리. 공부가 충분히 돼 있으시면 괜찮죠. 공부가 충분히 안 돼 있으면 뭐 힘든 걸 수 있고. 현금 비중이 좀 많으면 MSTR 20% 비중. 그냥 비트코인만 하시면 어떨까요? 좀 변수가 많습니다. 요새 또 이렇게 자금 조달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현 시점에 스트래티지 매수를 솔직히 뭐 추천하진 않습니다. 얘네 STRC가 이렇게 디바이던드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배당금이 늘어났어요. 10.5%로. 원래 10%였는데 10.25%로 갔다가 10.5%까지 늘어났거든요. 배당금을 많이 주어야 된다는 소리는 자금 조달이 좀 잘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요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원래는 뭐 7월 달만 해도 그러니까 넉 달 전만 해도 막 2만 개씩 모으고 1000개 넘게 막 2000개, 3000개, 4000개 이렇게 일주일마다 매수하곤 했는데 지금은 1000개 넘는 게 없어요. 500개, 800개. 100개, 200개, 100개, 300개, 300개. 매수량이 확 떨어진 게 보이시죠? 자금 조달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요새 트레저리 컴퍼니의 좀 어려움 중에 하나죠. 뭐 요런 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03개 모았는데 일단 0.1개 목표.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근데 무섭다고 파시면 안 돼요. 네, 모으는 게 중요하지 매도해야 될 것 같으면 아예 사질 마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뭐 돈 필요한 자금으로 비트코인 매수하면 내가 원치 않을 때 매도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대출 받아서 사는 거, 전세금 빼서 사는 거 다 좋은데 10년 동안 안 빼도 되는지 안 팔아도 되는지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안 팔아도 되는 자금으로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더리움 정리하고 비트 추매.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더가 더 올라도 속상해하지 마시고 10년 후에는 비트가 수익률 훨씬 좋을 거예요. 단순함이 주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투자는 단순하게 심플 이즈 더 베스트 맞는 것 같아요.
AI 과대평가 계속 오를 수가 있을까요? AI가 과대평가일 수 있죠. 근데 과대평가지만 닷컴 버블 때보다는 괴리가 훨씬 적다고 생각합니다. 닷컴 버블 땐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과대평가일 수 있는데 2, 3년이면 해결될 문제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AI는 솔직히 말해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이 방송을 3년 전에 보셨어도 아마 못 사셨을 거예요.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뭐 제가 원래 투자 추천 가까운 사람들한테 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3천만 원 깨지고 2천만 원대 들어갔을 때 제가 주변에 좀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인분들한테 방송에서가 아니라 다들 못 사셨더라고요. 네, 저만 샀어요. 저만 열심히 샀습니다. 그때 한 3개 샀던 것 같은데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본인이 공부된 만큼만 살 수 있어요. 네, 방송 보고 사는 것도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죠. 필요하면 쓰는 거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비트코인 팔아서 생활비 쓰고 싶지 않고 너무 귀한 자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후대에 남기고 싶어요. 네, 어찌됐든. 네, 후대에 전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제가 일해서 번 돈으로 생활비 쓰는 게 목표인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1월 7일 오전 9시 19분입니다. 저희 고래동 공부 멤버십 강의가 오프라인 강의가 꽤 자주 있습니다.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있는 것 같은데 오프라인 행사 중에서 멤버십 회원분 대상이 아닌 분들 모시는 건 그러니까 구독자분들 모시고 강의하는 거는 1년에 딱 한 번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강남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합니다. 작년에는 좀 애매해가지고 비상계엄 때문에 작년에 다 잡아놨었는데 못하게 됐죠. 네, 저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작년에는 좀 분위기가 여의도에 잡았었는데 여의도에서 좀 집회가 너무 많이 열리고 막 그랬었죠. 작년에 못했지만 올해는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못해서 올해 3월달인가 했던 것 같아요. 11월 29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에 합니다. 그리고 장소는 강남이고 신청자분들께만 어디서 하는지 문자와 알림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원하시는 분들 이쪽 가서 여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눌러보시면 수강료는 5만원입니다. 한 250석 규모 정도 되고요. 오프라인 강연도 하고 소통을 많이는 못하지만 같이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이니까 이거는 고래동 공부 식구분들 먼저 신청을 받았었고요. 지금 신청 가능하십니다. 오신 분들은 다 사진도 찍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고 2시부터 6시까지 행사가 꽤 긴 시간이죠. 한 4시간 되니까 강의도 저도 강의하고 웅달님도 강의하시고 찬찬이치님, 남이사님 다 강의를 하십니다. 빗소영 대표님이 사회도 보시고 오셔서 1년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오셔서 얼굴 볼 수 있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링크 누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어저께 좀 반등이 있었는데 오늘 또 빠졌죠. 조금 작은 분봉으로 볼게요. 1시간 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여기까지 빠지진 않았어요. 그저께는 98,000달러대까지 빠졌었잖아요. 99K 살짝 깨졌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쌍바닥 찍고 올라온 거라서 단기적으로는 좀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를 다시 깰 수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최저점일 가능성은 한 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빠질 수 있는 거냐? 더 빠질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서 무지막지하게 빠질 가능성은 높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최저점이 아닐 가능성은 높지만 요 근처가 바닥 근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일봉상으로 과매도 구간까지 떨어졌다면 RSI가 30 미만까지 이렇게 빠졌다면 최저점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봤을 텐데 여기까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RSI가 30대예요. 30을 넘습니다. 지금도 한 34 정도 되거든요. 한 번쯤은 좀 시원하게 빠져서 제 개인적인 바람이긴 한데 시원하게 빠져서 한 25 이런 식으로 RSI가 훅 빠지면 다이버전스도 걸리고 추세가 좀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차라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빠질 만큼 빠지고 추세가 반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지금은 대략 한 0.5 구간까지
빠진 것 같아요. 4월 달에 74,000달러까지 빠졌다가 지금 126,000달러까지 올라왔죠. 0.5 구간이 딱 10만이거든요. 요 정도 구간까지 내려왔죠. 많이 빠지면 618까지도 빠질 수 있거든요. 618까지 빠지면 한 94K. 그래서 한번 여기까지는 열어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어디인가까지 빠질 가능성이 저는 뭐 한 50%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이 뭐 최저점일 수도 있고 여기 사이 어딘가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많이 빠지면 8만 달러대, 심각하면 뭐 7만 달러대도 가능은 하죠. 하여튼 뭐 저는 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여기서 더 빠져봤자 진짜 많이 빠지면 20, 30%더 빠질 수도 있죠. 지금 현재 자리에서. 근데 이거는 뭐 거의 최악의 경우, 최저점을 말씀드린 거고 아마도 여기서 더 빠져봤자 한 10% 안팎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다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여기도 제가 글을 올렸는데 DCA 정말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제가 까먹어서 하루 안 샀을 수도 있긴 한데 제 기억에는 안 산 날이 없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하루도 안 산 날이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9시가 되면 매수를 하거든요. 이것 오늘도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매수를 했거든요. 이때는 매일 사고 있어요. 뭐 이건 제 루틴 중에 하나라서 매일 사고 있고 요새는 좀 조정장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좀 추가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사실 계속 추매하고 있어요. 한 요즘부터였나? 네, 하여튼 계속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수량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늘었어요. 앞으로도 뭐 이렇게 계속 기회를 주면 늘려갈 생각입니다. 만약에 계속 올라갔다면 지금만큼 수량을 늘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은 저는 뭐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사이클 정점이라는 의견이 꽤 있잖아요. 126K가 정점이고 이 정점을 찍었으니까 이제 뭐 폭락이 올 거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뭐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폭락이 왔다고 칠게요. 4년 주기 사이클, 요때 사이클 주기로도 요때가 정점일 거거든요. 한 500 몇십 일 정도 됐으니까 폭락이 왔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락이 올 거니까 여기서 매도를 했다고 칠게요. 어디까지 빠질까요? 네, 저는 뭐 한 바닥권을 한 1억 언저리 보고 있거든요. 1억에서 한 1억 1000?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 1억 5천이죠. 4천만 원 차이거든요. 글쎄요, 뭐 이렇게 4천만 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폭락이 온다는 가정 하에서입니다. 폭락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폭락이 온다고 해도 요 정도라면 저는 뭐 굳이 팔고 살려는 그런 욕심을 부릴 필요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뭐 4만 달러, 5만 달러 저는 가능성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4만 달러, 5만 달러가 혹시 오면 이때는 뭐 대출 받아서 매수해도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뭐 집이 있으신 분들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받아서라도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는 비트코인 되게 좋게 보고 있고 앞으로 10년 후를 봤을 때 가격이 아닌 가치를 보면 충분히 투자하기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계속 꾸준히 모으고 있어요. 더 빠지면 뭐 더 열심히 살 거고요. 안 빠지면 계속 DCA만 할 겁니다. DCA는 매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획으로는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매일매일 꾸준히 계속해서 매수할 생각이에요. 한 2028년 요때까지는 계속 매일같이 DCA를 할 생각입니다. DCA를 멈출 생각은 없어요. 뭐 얼마큼 사냐? 그러니까 미니멈 한 1000달러 정도는 계속 사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1000달러.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지금 1000달러어치 사면은 한 0.01개 정도 되죠. 그럼 1년에 0.1개 이상 모으는 거니까 뭐 적은 수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 모으고 좋은 가격이다 싶으면 좀 요렇게 요즘 같은 조정장이 오면 추가 매수 꾸준히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모아나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10년 동안은 매도를 안 할 생각입니다. 매도를 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동산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되게 어렵죠. 네, 비트코인 매도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 집 이사라던가 아니면 부동산 투자라던가 요쪽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비트코인 매도하고 주식으로 건너가는 분은 많진 않으신 것 같아요. 작년에 한 요맘때쯤에 비트코인 매도하고 알트코인으로 갈아타신 분들 꽤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그분들은 지금 조금 후회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제가 조롱하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렇게 많이 못 오를 줄은 저도 몰랐어요. 코인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BNB만 좀 잘 올랐고 나머지 뭐 대부분 메이저 알트들 이더리움, XRP, 솔라나 전부 다 많이 못 올랐어요.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수위도 이 삼각 수렴을 결국 하방 돌파하게 됐거든요. 이런 모습들로 봤을 때 알트코인 시장은 글쎄요, 뭐 한 방 남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냥 저는 그거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장기로 보고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는 게 여러모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차트는 아직 뭐 무너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뭐 ABC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완전히 추세가 바뀌려면 일봉상으로 과매도가 한 번쯤은 나올 만한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에 푹 빠져야 돼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 번에 이렇게 푹 빠지면 공포가 엄습해 오겠죠. 가격은 보지 마세요. 예를 든 거니까. 이렇게 큰 공포가 왔을 때 일봉상 RSI가 이게 과매도에 들어가거든요. 한 20 언저리까지 가게 되거든요. 저는 그때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진짜 찐 바닥권이 됩니다.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면서 뭐 다이버전스가 걸릴 수도 있고요. 일봉상의 상승 다이버전스니까 그 뒤에는 좀 강한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시나리오를 그리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게 뭐 좀 빠진 다음에 시간 조정이 진짜 힘들거든요. 네, 앞으로 이 상태로 한 1년 이상 시간 조정이 지속되는 거. 그게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면 나중에 상승이 왔을 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결국 돈 버는 거는 빠졌을 때 공포에 매수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매수하는 거 공포에 매수하는 거냐? 공포이긴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공포 탐욕 지수로 봤을 때 공포이긴 해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한 10% 정도 제가 추가 매수하려고 생각했던 양의 한 10% 정도는 추매를 했고요.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살 수 있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최고점 뚫으러 가면 DCA만 할 거고 요런 기회를 주면 계속해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뭐 일부 자산도 팔 수 있으면 팔아서 계속해서 매수를 할 생각이고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계속해서 모아나갈 생각이에요. 일단 상승론자 분들의 관점을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의견이 분분할 수 있긴 한데, 윌리 우라는, 이분은 약간 트레이더예요. 비트코인 좋아하는 트레이더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작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작년에 좀 큰 폭으로 이렇게 올랐잖아요. 요게 한 11월쯤 됩니다. 작년 초에 한번 이렇게 빠졌었어요. 요때가 ETF가 승인 났을 때입니다. ETF 승인 나고 좀 빠졌다가 3월 달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때 1억을 넘었습니다. 비트코인 최초로 1억을 넘게 됐고 이때 광고 효과가 좀 좋았죠. 그 다음에 큰 폭으로 빠지면서 과매도 구간에 일종의 들어오게 된 거죠. 네, 밑에 있는 걸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동성이 묶이는 시기랑 겹치게 됐어요. 네, 이때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금리를 오르다 보니까 이때 8월 5일날 큰 폭으로 한 30%가 일주일 만에 빠졌거든요. 이제 큰 폭으로 하락했던 그랬던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유동성이 반전됐죠. 엄청나게 풀리기 시작했고 금리 인하도 했어요. 작년 9월 달에는 심지어 빅컷을 했습니다. 한 번에 0.5%의 금리를 확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비트코인이 올라갔죠. 한 5만 달러이던 게 10만 달러를 넘고 2배가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집권하고 또 이렇게 관세 이슈도 있고 하면서 유동성이 줄어들었어요. 그때 74K를 찍었고요. 그 이후에 관세 이슈가 좀 유예하고 협상하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126K까지 찍게 됐죠. 그 이후로 지금 또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좀 셧다운 상태죠. 이거는 뭐 제 썰이기도 하지만 아서헤이즈가 올린 글이거든요. 셧다운이 되면서 재무부에서 돈을 안 풀고 있잖아요. 못 풀고 있죠. 뭐 이렇게 법안이 여당하고 야당하고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좀 손을 잘 잡고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라고 해야 예산 집행이 더 될 텐데 지금은 계속해서 셧다운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거의 고갈되어 있어요. 주식시장도 미국 주식시장도 그래서 지금 별로 안 좋죠. 그 영향이 되게 큰 것 같고요. 셧다운 초반에는 분위기 나쁘지 않았거든요. 셧다운이 사상 최장 기간을 이미 넘었죠.
지금 한 36일인가 7일 된 것 같은데 셧다운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끝나게 되면 TGA에서 그러니까 재무부 잔고가 지금 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돈을 못 풀고 싸질머지고 있으니까 셧다운이 끝나면 이제 돈을 갑자기 또 푸는 일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무부의 잔고는 줄어들고 유동성은 늘어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쯤에 비트코인도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셧다운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윌리우는 셧다운 이야기를 한 건 아닌데 그건 아서 헤이즈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셧다운이 이제 끝나게 되면 재차 다시 반등을 하게 될 거다. 아까 설명은 다 드렸으니까 요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타이밍에 맞춰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오르게 될 것 같고요. 그 영향으로 한국 증시도 재차 다시 상승하면서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셧다운이 언제 끝날진 제가 모르니까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셧다운이 끝났는데도 안 올라갈 수도 있죠. 네, 하지만 구루들은 인플루언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줄리안 비텔이 올린 글인데 라울 팔 형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죠. 이분이 쓴 글인데 상당히 좀 신빙성이 높아요. 우리가 비트코인 사이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4년 주기 사이클상으로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시기에 속해 있으니까 그럼 사이클이 과연 연장되었을까? 사이클 익스텐즈 하고 써있죠. 사이클이 과연 연장돼 있냐? 많이들 이걸 궁금해 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비즈니스 사이클에 달려있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정색 그래프를 보시면 되거든요. 타당성이 되게 높아요. 비트코인이 이제까지 3번의 사이클상으로 큰 폭의 상승이 있었죠. 이번에는 그냥 작은 폭의 상승은 좀 있었고 큰 폭의 상승은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럼 끝난 거냐 연장되냐 이건 어디까지나 비즈니스 사이클에 달렸다.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실 부분인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앞으로 올 것이다. 이제 정점을 지났고 거품이 꺼지면서 경기 침체가 올 거다 하면 비트코인도 같이 빠진다는 거죠. 반대로 셧다운이 끝나고 돈 풀고 연준에서 금리 인하하고 하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산업이 다시 활성화되고 어저께 고용지표 상당히 안 좋게 나왔죠. 고용도 이제 창출하기 위해서 돈을 막 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하방 쪽이 아니라 오히려 상방 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찐 바닥, 완전히 그 발바닥 밑에 각질, 이 정도 수준은 아니겠지만, 바닥권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바닥은 여기 어딘가가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이 빠지면 75,000까지 보고 있긴 합니다. 바닥이 어딘진 모르겠지만, 다시 돈 풀기가 시작되면 비트코인 다시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옛날 사이클들하고 비교하기에는 다른 점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예전에 사이클들 보세요. 엄청나게 큰 폭의 상승이 있었죠. 그러면 과거 3번에 2013년, 17년, 21년 과거 3번의 사이클과 2025년 사이클은 너무 빈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거대했으니까 하락이 크게 나왔던 거고 좀 작으니까 하락도 작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쫄 필요 없다. 지금에서 더 빠지면 진짜 최악의 경우 20-30% 하락 수준이니까 우리 비트코인 투자하면서 그 정도 하락은 각오가 돼 있잖아요. 지금 매수하기에 나쁘진 않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단 급한 자금은 안 됩니다. 지금 투자를 하고 내년 1월 달에 돈 쓸 일 있다. 2달 만에 오르겠지. 이런 생각으로 투자하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급하지 않은 자금. 예를 들어서 내가 신용대출을 받았다. 금리가 5%다. 근데 5% 금리는 내가 월급으로 충당하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다. 그럼 그거는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비트코인을 샀다. 그것도 급한 거 아니니까 한 10년 정도는 안 갚아도 되잖아요. 신용대출 한 3년 정도. 그 정도 기간을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출이라면 저는 투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베스트 타이밍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그런 때는 아니니까 저는 이렇게 대출까지 꺼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모아둔 돈이 있으면 좀 더 사면 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더 살려고 마음 먹고 있었다면 분할 매수 천천히 들어가긴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언제 대출받아 사면 되냐? 제 생각에 뭐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한 1억 근처가 오면 뭐 1억 1천만 원? 적어도 뭐 1억 2천만 원 정도? 안 올 수도 있죠. 안 올 가능성도 높죠. 요럴 때가 되면 대출권에서 추가로 비트코인 매수해볼 만할 수 있는데 지금은 비트코인 대출받아 사면 멘탈이 좀 나갈 수 있는 자리니까 더 못 모으더라도 대출받아 사는 거는 뭐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뭐 본인 판단이긴 한데 알트코인 지금 정리해야 되냐? 그건 진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더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이 자리에서 최악의 경우에 한 25%가 더 빠졌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이 알트코인들은 비트를 제외한 웬만한 알트코인들은 이더리움 포함입니다. 메이저 알트 포함. 얘네들은 마이너스 50%, 심지어 현재 자리에서 마이너스 70%까지 빠진 애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버틸 수 있을까? 이거를 자문을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비트 25% 충분히 빠질 수 있거든요. 이럴 가능성도 낮진 않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한 4분의 1이 더 빠질 수 있는데 그때 알트들은 반토막 나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괜찮을까? 이걸 생각해 보시고 못 버틸 것 같다 하면 비중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죠. 알트코인 그리고 다시는 알트코인에 투자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까지 이번 시즌에 알트가 못 오를 거는 생각도 못 했어요. 저는 뭐 알트코인 투자는 안 하지만 항상 뭐 지표로 관찰은 하고 있거든요. 2021년에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제외한 알트코인 시총입니다. 알트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뺀 거예요. 걔네들 뭐 의미가 없으니까. 시총을 빼면 최고점도 못 넘었죠. 와, 뭐 만약에 이 상태로 빠지면 다음 시즌에는 아마 알트코인 투자하는 사람이 대폭 줄어들 거거든요. 유동성이 알트 쪽으로 더 안 오니까 알트코인은 더 힘든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류는 점점 늘어나는데 들어오는 자금은 줄어드니까 계속 쪼그라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일단 올해는 알트코인 투자할 계획이 아예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원래 하락장이 오면 메이저 알트를 좀 사볼까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다음번에 이렇게까지 심각한데 그럼 다음번에는 뭐 더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보다 계속 그 자금이 말라가고 있다는 뜻이니까 종류는 더 늘어나는데 앞으로도 좀 별 볼 일 없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모든 판단을 좀 냉정하게 내가 지금 희망의 루를 품고 있는지 아니면 좀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고 비중을 줄이거나 지금 매수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트는 물타기 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비추합니다. 저는 안 사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알트 비중을 줄여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더 사야 될 시기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물론 기술적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 줄이는 것도 방법인데 반등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분할해서 매도하는 것도 방법이죠. 알트코인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저는 투자도 안 하는데 알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좀 부담되고 하여튼 알트코인은 저는 앞으로 2년이 점점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없긴 한데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에 좀 큰 하락이 나오면 좀 내년 말쯤에 사볼까 생각도 했었거든요. 아직은 뭐 살지 말지 지금은 반반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시총을 못 넘은 게 저한테는 좀 너무 충격입니다. 알트코인 투자 안 하는 저도 충격인데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너무 힘드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시장의 주도주가 엔비디아 팔란티어라고 생각하거든요. AI 쪽에 쌍두마차죠. 팔란티어는 소프트웨어 쪽, AI 소프트웨어 쪽이고 엔비디아는 AI 하드 쪽인데 어떻게 보면 차트도 되게 비슷해요. 그쵸? 느낌도 되게 비슷하고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비트코인하고 좀 어떤 면에서는 맥락상은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까 비텔이 이야기한 거랑 좀 같은 맥락인데 빠질 수 있죠. 그러다가 시중에 돈이 풀리고 셧다운 끝나고 그 다음에는 재차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언제가 됐건 한 번 더 오른 다음에 빠지든 여기서 빠지든 하락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요런 하락이 나오면 알트코인을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AI 관련주들 요런 걸 매수하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투자 제일 많이 하는 주식 세 가지가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와 테슬라라고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테슬라, 2등이 엔비디아, 3위가 팔란티어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좋은 기회가 오면 얘네들 사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 분들이 이상한 거 투자 안 하셔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매수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좋은 기회를 주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좋은 기회를 안 주면 안 사면 되죠. 그리고 아이온큐 같은 주식은 지금 딱 매물대에 머물러 있죠. 이게 좀 아이온큐가 되게 어려운 주식입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 주식이잖아요. 이런 거는 좀 신중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양자 컴퓨터가 아이온큐가 실제로 돈을 벌려면 저는 적어도 10년은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10년 동안 실적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기대감 때문에 오르더라도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기대감 없으면 빠지고 뭐 그게 반복할 텐데 멘탈이 버텨주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식은 되게 어려운 주식이니까 복권처럼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어치 사놓고 10년 후에 대박 나면 뭐 돈 많이 버는 거고 100만 원씩 샀는데 좀 빠졌다. 뭐 50만 원까지 빠졌다. 그러면도 뭐 그냥 복권이니까 그냥 쭉 가져가는 그런 투자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요새 코인 시장도 안 좋고 주식 시장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로빈훗이 엄청난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로빈훗 같은 주식도 큰 폭으로 떨어졌을 때 2022년, 23년에 좀 암호화폐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거래량도 별로 없고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요럴 때 투자하기에 괜찮은 주식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권주 투자하듯이. 그러면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하고 있을 때 그때 많이 올라가는 좋은 주식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저는 주식 관련된 주식 중에서 미국 주식 관련된 그러니까 증권사 관련 주식 중에서는 로빈후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암호화폐도 좀 건들면서 주식시장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얘네도 좀 또 주식시장이 하락이 오면 침체기가 오면 또 이렇게 한번 크게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싶고 시간 조정이 좀 길게 준다 생각하면 그때 조금 매수해두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음 사이클을 좀 준비할 때라고 생각해요. 버블이 오면 버블에 올라타서 돈을 벌어야 된다. 되게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탈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버블에 올라타려면 제가 뭐 작년 말, 올해 초부터 버블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때 올라타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저는 안 샀습니다만. 그럴 때 버블의 초기에 올라타서 가진 자의 영역이죠. 뭐 일부 익절을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로빈후드가 100개가 있다. 그러면 한 2, 30개 정도 익절하고 많이 익절하면 한 반 정도 익절하고 나머지 50개 뭐 장기 투자하고 요럴 자리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거를 지금 싸다고 저가에 매수할 자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저가인지도 모르겠고 저가 매수 맞나요? 고점이 212달러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여기가 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최고점 대비해서 현재 하락이 한 10%밖에 안 빠졌거든요. 그래도 성장주인데 그래도 좀 조정이 웬만큼 나왔다 하면 그래도 한 30%는 빠져야 저가 매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10%밖에 안 빠졌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 조정받고 다시 가면 그거는 그냥 상승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다시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돌아와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차트를 볼까요? 업비트 차트인데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좀 매물대도 많은 자리고 여기가 바닥인지는 모르겠어요.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업비트로 봤을 때는 과매도에 들어가긴 했었네요. 그저께 25까지 빠졌네요. 뭐 근데 저는 분석을 업비트로는 안 해가지고 글로벌한 자산이니까 글로벌 거래소 기준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좀 매물대에 다가서 있긴 합니다. 여기가 바닥권인지 아닌지 몰라도 대략 뭐 한 1억 3천 정도가 바닥권이 될 것 같아요. 1억 3천대. 근데 지금 1억 5천이니까 별 차이 없잖아요. 뭐 한 10몇 % 차이 날 것 같은데 지금도 매수하기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장기로 보고 투자하셔야 돼요. 지금 급하게 투자할 자리는 아니니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내가 비트코인을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량이 뭐 0.05개밖에 없다. 너무 적잖아요. 정말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지금 한 0.05개면은 한 700만 원 정도 매수한 것 같은데 요걸로는 인생이 역전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격이 뭐 크게 올라간다고 해도 요만큼으로는 많이 부족해요. 적어도 한 10배는 더 모아서 0.5비트는 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재고 따지지 말고 오르고 떨어지고 너무 따지지 마시고 그냥 매수해서 0.5비트까지는 그냥 열심히 모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뭐 노후 대비용이다. 나는 뭐 한 30년 이상 가져갈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0.1비트 정도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아니라면 그래도 좀 부자가 되고 싶다 생각하시면 0.5비트까지 모아서 10년, 20년 장투하시기에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분할 매수 하세요. 네, 저도 아까 보여드렸지만 계속 분할 매수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좋은 자산이니까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좀 오래오래 가져가시면 됩니다. 요새 유동성이 쪼그라들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금도 빠지고 있거든요. 네, 모든 게 다 오르는 시장이 불과 한 달 전이었는데 비트코인도 엄청 오르고 주식들 다 오르고 코스피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다 오르는 시장이었는데 셧다운이 시작되고 나서 확실히 좀 추세가 반전된 것 같아요. 셧다운 초기에는 그래도 꽤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셧다운이 좀 길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그 다음에는 심지어 이렇게 금도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는 게 좀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전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비트코인 매집량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최근 한 2달 사이에 여기 보시면 느낄 수 있는데 뭐 엄청나게 늘어났죠. 비트코인 가격은 최고점 대비해서 이제 한 20% 정도 빠졌거든요. 매집량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고래들이 지금 많이 축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좋은 신호이긴 합니다. 네, 항상 이렇게 축적이 일어난 다음에 급등했고 여기서도 축적이 일어난 다음에 급등하고 여기선 아니네요. 이때 막판에는 또 올랐어야 되는데 안 올랐죠. 네, 100%는 아닙니다. 여기서 축적이 일어났을 때 폭발했고요. 또 여기도 여긴 정확하게 맞췄네요. 축적이 일어나고 폭발했는데 현재거든요. 되게 승률이 높긴 합니다. 오전 4승 한 80% 확률로 상승이 점쳐지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과연 이렇게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르겠지만 이 뷰는 좀 상승한다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뷰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클 끝났으니까 이제 많이 빠질 거다. 아직 유동성이 마르지 않고 있다. 셧다운 끝나면 이제 폭발적으로 성공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그런 걸 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냥 이러저러한 어떤 시나리오에도 다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좀 어느 정도 조정은 받았죠. 20%면 작은 조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20% 조정 받았으니까 현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그냥 추가 매수하시면 되고요. 현금 여유 없으신 분들은 그냥 홀드만 잘 하시면 됩니다. 빠져봤자 진짜 많이 빠져봤자 한 요 정도 수준이고 정말 오래 빠져봤자 한 1년 정도 수준입니다. 1년 후면 정말 길게 잡아 1년 후면 다시 오를 수 있죠. 뭐 윌리 우 같은 경우는 2주면 오른다 뭐 이런 얘기도 하니까 짧게 보면 2주 길게 보면 한 6개월 요 정도면 침체장 끝나고 다시 뭐 최고점 넘으러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제 개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각자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너무 이제 사이클 끝나고 떨어진다 아니면 곧 있으면 다시 폭발적으로 오를 거다 이걸 너무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안 팔면 모든 시장에 다 대응이 됩니다. 하락이 나오면 두드려 맞고 혹시나 현금 여유 있으면 더 사고 상승이 나오면 그냥 기분 좋게 그냥 그 상승을 누리고 10년 동안 좀 꾸준히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매수 잘 잡냐 싸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잡냐보다는 잡냐 안 잡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금 단가 평단 조금 낮추려다가 사고 싶은 만큼 못 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도 많이 그랬었고 이제는 뭐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많이 사는 편입니다. 싸게 사려다가 못 사거나 너무 급하게 사면 쌀 때 못 삼. 적당히 분할 매수가 답인 것 같아요. 본인 스타일에 맞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돈 안 풀면 미국 망합니다. 돈 풀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할 것 같은데 내년까지는 오르겠죠. 저도 그럴 거라 생각은 하지만 금리 인하 한다고 꼭 날아가는 건 아니니까 10월 달에 금리 인하 했는데 금리 인하 하면서도 계속 빠졌잖아요. 이 돈은 제가 판 적은 없는데 트레이딩 하다가 작년에 거의 다 잃었죠. 작년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 때 거의 다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안 산 거죠. 그 이후로는 알트코인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있던 것도 작년 12월 달에 전부 다 정리하고 비트코인을 샀어요. 지금 저는 뭐 알트 비중이 빵입니다. 안 팔면 그만임. 맞아요. 안 파는 게 최고의 대응입니다. 그냥 홀드 하면 돼요.
현금 여유 있으면 좀 더 사고 없으면 그냥 홀드만. 그게 가장 쉽습니다. 경제 관련 책이요. 너무 많아가지고 경제 거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투자 관련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월가의 영웅이란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피터 린치를 좋아해서 월가의 영웅이란 책은 제가 되게 좋아해서 고래돈 공부에서 2번에 걸쳐가지고 강의도 했었거든요. 지금 주식시장은 일단 과열의 정점인지 과열의 초입인지 몰라도 과열 중입니다. 이게 어디서 끝날지는 모르겠고요. 그거를 인정하고 쿨하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책 추천하는 거요. 이번에 오태민 작가님 책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페딘 아모스 책들 좀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학파인데 저는 좀 시간 선호를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시간 선호를 낮추는 거. 요런 책들이 있네요. 그냥 아무거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은퇴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은퇴를 빨리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리스크는 여기에서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고래돈 공부 회원분들하고 전화 통화를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분씩 제가 여유 있을 때마다 계속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많이 느껴지는 게 내가 현재 수입이 있다, 일을 하고 있다, 현금 흐름이 있다, 연금이나 그런 거, 임대료나 배당금이나 요런 게 있으면은 확실히 좀 삶의 행복 지수가 낮지 않은 것 같아요. 좀 행복 지수가 높은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DCA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삶의 지수가 확실히 높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반대의 경우 은퇴를 했고 연금도 좀 마땅히 안 나오고 은퇴는 했지만 현금 흐름이 좀 많이 쪼그라들었다. 돈 쓸 일은 많은데 돈 벌 일은 별로 없다. 이때 행복 지수가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요런 책을 보면 특히나 이렇게 사이페딘 아모스의 경제학 수업을 보면 시간 선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시간 선호를 낮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팔아서 현금화 해야겠다. 현금이라는 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반면에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사람이 앞으로 내가 100년을 더 살지도 모르는데 100년을 더 산다는 게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100년을 더 사는 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리스크죠. 최고의 리스크입니다. 이게 준비가 돼 있으면 나머지는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전략은 보수적으로 짜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노후 대비 30년 노후 대비를 세웠는데 70년을 더 살았어. 그럼 나머지 40년은 어떻게 합니까? 노후 대비는 최장기간으로 대비를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 선호를 낮추고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내가 승자가 되는 게임을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시간 가는 게 나이 먹는 게 막 두렵고 그러진 않거든요. 노후 빈곤이 걱정되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께 0.5비트 먼저 일단 가격 따지지 말고 이거 먼저 모으고 나서 생각하세요 라고 어제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재고 따지다가 이것도 없는데 갑자기 내가 수입이 끊겼다. 그게 제일 무섭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지만 요 부분을 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계속 일할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네, 어저께 60대 분들, 6070 분들, 60대 분들, 70대 분들 통화를 여러 분 했었는데 일하고 계신 분들은 목소리가 되게 밝고 좀 경쾌해 하시더라고요. 일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내가 고소득인지 저소득인지도 안 중요합니다.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니까 가급적이면 일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게 행복을 길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 부분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총알이 바닥났어요. 불안하지 않고 평안합니다. 오래오래 가져가시면 됩니다. 지금 한 20%밖에 안 빠져서 평온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설사 30%가 더 빠져도 계속 평온함을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덩이님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오래오래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